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긴급 승인 과연 언제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소강 국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 오늘 매수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CDP59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 네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긴급 승인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자, 그럼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6% 상승을 하면서 강세 모습이 연출이 됐고, 반면에 코스닥은 약세의 모습으로서 음봉이 나타나고 많은 모습. 하지만 양시장이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장 내면적으로는 좀 조정의 모습이었죠. 코스피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또 LG전자까지 상한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만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수 측면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치고 가기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시장이 또 크게 폭락할 그런 상황들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과 반등의 모습, 이러한 상황의 소강 국면은 연말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많은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도 단기 쪽에 매매를 하고 있는 성격의 액티브 자금들은 또 코스닥 종목군들 중심으로도 당연히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앞둔 관리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금융 투자가 매수가 좀 많은 모습이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매수하는 쪽을 먼저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죠. 대단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SK하이닉스, LG전자가 상한가 이런 모습인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LG그룹 측면 입장에서는 사실 2차 전지와 전기차 이런 쪽에 거의 그룹 전체의 힘을 실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매수 우위죠.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의 윈도우 드레싱 정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도하는 쪽을 보면 LG라든가 헬스케어, 네이버, 한전도 매도하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연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속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38억 매도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양상으로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 보시면은 오늘부터는 이것은 이제 주식 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시기 위해서. 장중에 보시면 셀트리온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6,000주 매수 우위 외국인들이 나왔지만 2시 30분까지 2만 주 매도였어요. 그런데 약간 특이하고 재밌는 것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투신이 2만 1,000주를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마지막에 가서는 11,000주 정도의 매도 우위로 끝나는 모습이 나오죠. 좀 줄었다는 이야기죠. 금액으로는 38억 매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계 창구로 통한 매매는 오늘 셀트리온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모양 좋은 모습이다, 전혀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253억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금액 베이스로 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봉의 모습으로서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 신고가의 영역에 놓여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와 같이 음봉이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왔다, 이러면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 반까지 49,000주 매도 우위, 그러다가 장 끝나면서 14만 주니까 좀 많이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창구별로는 오늘도 특별하게
외국계 장국에서는 집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 상태를 보여주고, 또한 외국인들도 411억 금액 베이스로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는 이건 주식수입니다.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16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바로 UBS 창구죠. UBS 창구에서 오늘도 84,222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16만 9천 주 가운데서 8만 4천 주 절반 정도를 UBS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시 30분까지 1시 30분까지 보시면은 16만 3천 주, 이 중에서 절반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군들은 지금 여기서 힘이 없다 이래서 불안해하고 이러할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적절하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힘 조절을 잘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대주주 회피를 위해 가지고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셀트리온 팔고 또 셀트리온 제약도 사고 뭐 이러면서 교체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또 나타나는 상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제 긴급 승인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어저께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죠. 지표 부진인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은 33.4%니까 와, 엄청나게 늘어났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분기별로 합니다. 작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2분기에 비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였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이만큼 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똑같다, 이제 겨우 조금 회복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반대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88.6인데요 요것이 좀 안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92.9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소비가 늘어나야만 당연히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표 부진이 양시장을 엇갈리게 했는데, 물론 나스닥에서 애플이 전기차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뭐 그런 측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시장도 뭐 조정 언제든지 받아도 관계없다는 측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소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내년 연초를 이렇게 보는 상황들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올해 들어서 막판에 가서 계속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돈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운데서 신흥국의 지금 주식형 쪽에 돈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흥국 가운데서 어느 나라로 들어올 것인가, 외국인들이 당연히 코리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퍼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듯이 퍼가 지금 13.1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3이 되는 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아시아 비교를 했을 때 대만이 20이 넘어가고 있죠. 말레이시아보다 낫다.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보다 안 좋은 나라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보다도 낫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퍼가 낮은 만큼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외국인들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종목을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2016년부터 선진국 대 신흥국의 구분인데요. 보시면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상대 강도가 둘 다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누워버리는 상황이죠. 이야기 뭐냐면은 신흥국과 선진국이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올라간다, 비슷하게 내려간다, 같이 움직인다, 동조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흥국들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강도인데, 분모가 성장주니까 이것은 성장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숫자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신흥국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선진국 역시 회색도 같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같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16년 이후부터 보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에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혀서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측면에서 우리가 EPS는 뭐냐면은 earning per share입니다.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한 주식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개월 전에 EPS를 전망했을 때의 변화율이고 이것은 3개월 전에 예상했을 때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플러스 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쪽이라는 것이죠.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측면이 전체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봤을 때 실적 측면에 숫자가 큰 것이 좋으니까요. 이것은 왜냐하면 한 주식당 이익이니까 이익이 크면은 더 숫자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주가 숫자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대형주다. 그리고 코스피다.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KF 500은 뭐냐면은 매경 FN 가이드 5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대형주와 코스피 쪽이다. 그 다음에 성장주 쪽이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최근의 주도주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개념이 주도주로서 시가총액의 5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수 시장 전체는 바로 이와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바로 주도주 개념의 시장이 내년에도 특히 1월 달에도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정리를 드리자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좀 가세를 하죠. 이것도 뭐냐면은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전기차의 개념의 성장주니까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이러한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이제 12월 18일 또 25,000주가 줄어듭니다. 이제 뭐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이죠. 뭐 이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매도는 이제 뭐 가만히 놔두세요. 뭐 알아서 하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고 셀트리온이 어저께 12월 22일자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은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수단이 없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써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어저께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문제는 이 변이된 바이러스잖아요. 이 변이된 언론에서 자꾸 변종을 쓰는데요. 변종이 아니고 변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로 셀트리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S1 단백질 이런 거 무력화시키고 변이된 바이러스에서도 충분히 효능이 입증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전파력이 높은 G형 바이러스, 이거 변이 바이러스란 말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 유럽, 미국 확진자의 70%가 바로 변이된 G형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6배나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변이된 바이러스에서도 셀트리온의 CTP59 항체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긴급 승인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어쨌든 국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그 다음에 며칠 내 조건부 사용 승인이 접수될 것이다 이렇게 됐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러면 이번 주 질병관리청에 CTP59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번 주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쉬는 날 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연말까지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결국은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휴미라,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등등 계속적으로 줄 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내년을 보자는 것이죠. 내년을 봤을 때 기존의 투룩시마도 지금 매출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램시마, SC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CTP17 바로 휴미라가 내년부터 신규 매출이 잡히는 거죠. 없잖아요. 그전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바로 CTP59와 진단키트 이 부분들이 잡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잡힐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후내년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내년만 보더라도 이 매출의 규모의 단위가 달라질 것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은 뭐 조정받고 답답하고, 너 어떤 분들은 뭐 또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뭐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졌다, 뭐 어쩌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좀 깨면 어떠네요. 좀 깨고 내려가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이고, 여전히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나가 주시고, 헬스케어도 문제 없어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급증을 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